아 근데 우리 어디 딱 이렇게 보이냐? 여기가 진짜 최고인 것 같아. 국장님 살고 싶은 집. 저기가 지혜나인 거죠? 네, 저거 저 끝쪽. 이쪽 호반 1차, 그다음에 호반 2차. 대박이다. 근데 아파트 진짜 눈에 띄게 빨리 올라가는 것 같아. 동구도 이제 저기 저 정도 올라가고 곧 있으면 동구 2차도 올라가고. 아니 근데 한 기자 그 댓글 봤어요? 아니 무슨 댓글? 이거 기사 올라간 거 댓글 봤어요? 한 기자가 수청지구 아파트를 사놓은 게 아니냐는 누가 댓글을 그렇게 썼더라고요. 여기다가 수청지 이게 제가 몇 개를 읽었는데 수청지구에 기자가 집이 있는 거 아니냐. 그리고 혹은 그 어떤 것도 있었죠. 호반에서 이거 돈 주고서 쓴 기사가 뭐 그런 의혹이 있었는데 저는 무주택자예요. 아니 근데 저는 전세를 그 기사가 아니 그 댓글이 좀 황당했던 게 그러니까 되게 우리가 쓴 기사는 좀 무주택자들의 부담이 더 될 거다. 이제 부동산 빈부격차가 되게 커질 거다라는 부분이 이렇게 포함이 됐는데도 왜 그런 댓글이 달렸을까? 약간 이런 의문이 좀 들더라고. 기사 제목을 조금 달리 했었어야 됐나 이런 생각이 들고 오늘 뭐 호반에서 우리 뭐 돈 주고 기사 썼다고 하는데 저희 기사 돈 안 받잖아요. 아니랍니다. 그건 진짜 아니에요. 네, 절대 아닙니다. 네, 돈 주고 기사 썼으면은 기사 안 쓰죠. 이번에 한 기자가 이 부동산 경제에 대해서 좀 이렇게 기사를 냈는데 좀 그 설명을 좀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어땠어요? 이거 취재하면서? 일단 제가 이거 취재를 하게 된 거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제 집 마련을 해야 되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아파트를 가야 되냐 혹은 어떤 집을 선택해야 되냐 이렇게 보다가 그러니까 저희 회사가 지금 수청동에 수청지구가 이제 다 뻔히 보이는 곳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 아파트들은 얼마지? 이렇게 검색을 하다가 이제 네이버 부동산 이제 그쪽으로 들어가면 피가 다 나와요. 오, 근데 피가 장난이 아닌 거예요. 1억 3천. 그러니까 이게 다른 지역에 봤을 때는 좀 저렴하다고 느낄 수도 있대요. 3억 중반. 그러니까 지금 4억 정도까지 거의 호가했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지역에 비해서 아산이나 서산에 비해서는 쌀 수가 있는데 사실 실입주민, 당진에 사는 사람한테 굉장히 부담인 거죠. 그리고 이렇게 피가 1억 3천만 원이 된 게 얼마 안 됐잖아요. 네, 당진에서 이런 피는 거의 안 나왔죠. 되게 급격하게 오른 것 같아요. 그게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되게 서서히 지역이 발전하면서 이렇게 오르는 게 아니라 어느 순간에 갑자기 막 이렇게 집값이 뛰어오르고 그러면 이제 실제 주택을 구해야 되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은 엄청 부담이 클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거를 피를 이제 분석을 한번 해봤거든요. 제가 수청지구를 비롯해서 이제 앞으로 당진에서 그 분양을 끝내고, 이제 입주를 기다리는 곳이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씩 보면은 당진 아이파크가 저기 읍내동 개성초등학교 앞에 있거든요. 거기가 지금 곧 있으면은 입주를 시작할 예정이고 GNI 1차 민간임대, 그다음에 호반 서밋 1차, 그다음에 여기 있는 거죠. 그 옆에가 바로 호반 서밋 2차고요. 그 뒤로 터미널 옆이 동부 센트레빌 1차, 그 다음에 그 옆에 아직 지어지진 않았지만 동부 센트레빌 2차가 있어요. 그 다음에 하이엔이라는 민간임대 아파트는 그 호반 쪽에 호반 3차 그 앞에 이제 곧 있으면 4월에 4월 말쯤으로 아마 분양을 할 것 같고요. 그리고 푸르지오 3차는 그 기지시 쪽에 그 힐스테이트 2차 옆에 있어요. 그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 피가 그러면 어느 정도 이게 1억 3천은 사실 평균적인 금액은 아니고 전혀 아니에요. 이제 가장 비싼 가장 비싸고 전망 좋고 뭐 좀 그런 조건이 있는 아파트겠죠? 그러면 대략 어느 정도로 형성돼 있어요? 기사를 제목이나 부제목만 보시고 피가 굉장히 높은데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게 조금 주의 깊게 보셔야 될 게 있어요. 지금 물론 높은 건 높아요. 호반 1차가 지금 12월 달에 입주를 하거든요. 얼마 안 남은 수청지구의 아파트인데 그렇게 되면 25평의 고층 같은 경우에는 1억 3천이에요. 이게 가장 높죠. 그러고서 지금 8천, 9천, 1억짜리도 많아요. 근데 그거는 좀 수청 당진천 쪽에 뷰가 좋은 뻥뷰라고 하거든요. 그걸 아무것도 없는 뻥뷰라고 하죠. 저 이번에 알았잖아요. 그러니까 그쪽이 굉장히 비싸고 고층은 훨씬 더 비싸고 이제 저층은 보면은 3,800에서 3,900 정도. 저도 네이버 부동산 보니까 뭐 6천, 뭐 7천 이렇게 되기도 하더라고요. 네, 이렇게 높고 근데 호반만 높은 게 아니고 뒤에 보면은 동부도 높아요. 동부 1차 같은 경우에는 여기도 피가 1억 넘은 경우가 있고 그 1억 1천까지 높은 데도 있었고 그다음에 낮은 곳은 한 2,500 정도. 그다음에 그 옆에 아직 터가 이렇게 만들어진 동부 2차도 좀 높아지고 있는데 근데 제가 이거를 확인을 해봤어요. 1억이 너무 비싸잖아요.
제가 직접 확인해 본 건 아니고 지인의 말에 따르면은 이거를 파시냐고 물어봤더니 안 판다고. 팔 것도 아닌데 피를 붙이는 거야? 왜냐면 집값을 올리려는 거죠. 팔진 않는데 의도적으로 1억이라고 하면은 사람들이 이거에 따라서 좀 파는 사람들, 분양권 파는 사람들 따라올 거 아니에요.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붙어져가지고 시작을 하면은 그 높아지는데 요인이 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팔 의사는 없는데 그냥 집값을 올리기 위한 수단으로 그냥 이렇게 올려놓기도 하는군요. 근데 이렇게 되는 이유가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쪽 수청지구 같은 경우는 학교도 들어온다고 하고 어때요? 여기는 어떤 조건들이 있길래 이렇게 막 그 입주도 안 했는데 막 이렇게 올라가는 건가요? 그러니까 저도 물론 부동산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부족한 면은 있을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제가 분석하고 파악하는 걸로는 그 수청지구에 지금 수청 1지구와 2지구로 나눠져 있는데 모두 유치원, 그 다음에 초등학교 2곳, 중학교가 지금 설립이 확정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초품화라고 하죠. 초등학교를 품은 학교를 품은 심지어 중학교까지 생겼어요. 그걸 학품화라고 하는구나. 초품화. 초품화가 굉장히, 왜냐면은 이게 몰랐는데 초등학교는 6년이에요. 그 중학교까지 하면은 9년. 고등학교 넘으니까 그렇게 되면 사람들이 애들을 한 번 입학시키면은 이사를 안 가요. 그렇지. 그러면은 오랫동안 가니까 크게 막 이렇게 떨어지거나 하는 경우가 부족하죠. 떨어졌죠. 그리고 또 대단위 아파트가 들어오니까 편의시설이나 커뮤니티가 좋긴 해요. 그리고 또 터미널과 가까운 것도 있고. 그러니까 인구가 이쪽에 집중이 되면 뭐 한 만 세대 막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상가들도 많이 생길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기대 심리가 있고 이쪽으로 좀 많이 편의시설들이 몰릴 수 있다는. 당지는 수청지구가 이끌어갈 것이다. 그다음에 대장 아파트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대장이 뭐예요? 그 지역의 가장 으뜸. 대장 아파트. 그래서 이 대장 아파트가 이제는 뭐 호반이다, 동구다 이런 걸로 지금 해서 여기가 막 5억까지 간다. 막 이런 말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 기대 심리가 상반영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진짜로. 근데 뭐 호반에 집이 있거나 호반에 돈을 받고 쓰거나 이런 게 절대 아닙니다. 그냥 지금의 상황들을 알려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좀 그 상승 요인을 하나 또 지켜봐야 될 게, 제가 이거 지난번에 저희 당지실에서 나왔었는데 호반 같은 경우에는 전매 제한이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호반 1차 같은 경우에는 호반 1차, 2차는 이제 전매 제한이 1차도 있었나요? 저 그렇게까지. 이게 동부 같은 경우에는 전매 제한이 없어요. 그러니까 전매 제한이 없다는 거는 분양권을 사고 팔아도 된다는 거죠. 분양권을 사고 어떤 팔아도 기간이 필요 없는 거잖아요. 바로 그냥 분양받고 팔아도 되는. 그래서 실제로 동부 할 때 그 외부 투자하는 사람들, 투기 세력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외진 아파트 구매 비율이 50%를 넘었다는 얘기가 있고. 지난번에 한 기자가 썼던 그 기사에서도 그랬잖아요. 이게 지역 내에서 실제로 거주하는 사람들이 아파트를 사고 파는 게 아니라 다른 지역, 서울이나 수도권, 뭐 다른 충청 다른 지역들 여기에서 사고 파는 그 비율이 되게 높다. 거의 한 50%는 뭐 물론이거나 60% 이렇게 넘었으니까. 근데 그 사람들은 돈을 받고 또 팔았잖아요. 그러니까 높이고 하는 게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부 뭐 커뮤니티에서 좀 더 수청지구에 대한 가치를 더 높이려고 가치를 더 높이는 말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가지고 좀 더 몸값을 높이려는 의도도 좀 있죠. 사실 그래서 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막 사실 어떻게 알아요? 지금 여기가 살기 좋을지 안 좋을지. 사실 이미 지구 개발도 된 데가 많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막 더 살 것이다, 그리고 신축이 더 막 저기 할 것이다라는 그런 좀 불러일으키는 것도 어느 정도의 집값 그 피 높아지는데 견인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저는 정말로 우려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부동산 경제가 되게 비정상적으로 너무 막 그 집 문제가 되게, 주거 문제가 되게 심각하니까 당진마저도 물론 서울하고 비교할 때는 아니지만 이게 실제 거주를 하려고 하는 사람이나 혹은 우리같이 무주택자들 이런 사람들은 계속해서 부담이 계속 가중될 수밖에 없고, 그렇다 보면 또 영끌을 해서 하루라도 빨리 아파트를 살려고 하고, 그러다 보면 가계부채가 또 늘어나고 이거 되게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집값이 높아지면은 전세 가격도 당연히 높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전세 가격이 높아지고 월세도 높아질 수밖에 없으니까 이렇게 되면은 뭐 전세를 살고 나가라고 하면 나가야 되는데 비싸서 어떻게 나가요? 그럼 점점 집은 작아지고 좀 더 살기 힘든 곳으로 자꾸만 밀려나는 것밖에 안 되고, 그 다음에 집으로 돈을 버는 사람들은 계속 그걸로 돈을 버는 그런 격차가 좀 늘어날 수 있는 우려가 좀 있어요. 그러면 계속 이제 투기는 계속 활성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올 거고,
구축 아파트나 이런 데는 공동화가 계속 심해질 거고. 이게 좀 비이상적으로 되고 있는 거는 맞는 것 그쵸. 같아요. 갑자기 또. 그러니까 우리 아는 지인 중에도 이제 구축의 어떤 그 다세대 주택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곳에 사는데 아이가 학교를 가야 되는데 혹시 차별받을까 봐. 그쵸. 그런 것 때문에 이사를 고민하는 사람들도 있네. 되게 맞아요. 좀 비정상적으로 갈까 봐 되게 우려되는 것 같아요. 아니, 그리고 이런 수청지구가 피가 높아지지만 전체적으로 신축 아파트가 피가 높아지는 건 또 아니거든요. 네네. 지금 보면은 그 외에는 당진 아이파크하고 프루지오 3차는 이제 수청지구가 아니에요. 네. 그래서 네, 당진 아이파크나 그 프루지오 3차 같은 경우에는 그 무피나 마피도 나오고 있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지금 이거는 3월 30일자 기준으로 봤을 때 아이파크 저층의 경우 네. 무피, 그 다음에 200만 원에서 500만 원까지 떨어진 마피 매물까지 나왔어요. 무피, 마피 뭐예요? 그건 무슨 말이에요? 저 피가 몰라요. 피가 없다. 그냥 분양가 그대로 네네네. 판다. 마피는 그 분양가에서 조금 떨어져서 판다. 오히려 가격대를 낮추고 왜냐면은 마이너스 피. 사람들이 안 사는데 나는 여기를 살면은 여기를 사는 순간 뭐 다주택자가 되거나 혹은 그 이자 부담이 크면은 결국 팔아야 되죠. 그렇구나. 사실 그런 우려도 조금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네네네. 그렇구나. 이거 말고도 왜 지인분이 또 되게 피해를 받을 뻔도 했잖아요. 네네네네. 어떤 문제였어요, 그거는? 네. 제보가 왔어요. 제보가 왔는데 그 지금 이런 부동산에서 이분이 이제 실거주를 위해서 네네. 피를 주고 샀어요, 집을. 근데 네, 피를 주고 이제 샀는데 피 5천만 원에 그 공인중개사 수수료가 200만 원이다. 네네네. 당지는 그렇다라고 하더래요. 근데 이게 그 중개보수료 상한 요율이 네네네. 있거든요. 충남 같은 경우에는 그 금액대별로 좀 다르지만 보통 여기 2억에서 한 4억 정도 사이면은 0.4%예요. 네네. 그렇게 되면 한 130에서 140 정도 이 사이거든요. 120에서 140 정도. 200은 그러면 아예 넘어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과하게 요구를 하는 거죠. 근데 이거는 법적으로 그 요율이 정해져 있지 않나요? 정해져 있는데 당제는 다 그럴 것이다. 사실 이거를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당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구나. 이 당지는 그렇구나. 뭐 중개 수수료가 그렇다고 하니 줄 수밖에 없구나. 이렇게 하고 주는 거죠. 그리고 이미 큰 돈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이거를 인지를 크게 못하고 하면은 줄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물론 모든 부동산이 이런 건 그렇죠. 아니죠. 일부 이렇게 좀 하시는 불법적인 이런 것들을 요구하는 분들이 있고 맞아요. 그런 걸로 인해서 일부 또 피해를 보는 시민들이 있을 거고 그걸 좀 주의를 해야 되는 거죠. 이거를 확인을 했는데 그래서 이분도 이상하니까 다른 부동산에 전화를 해봤는데 그 부동산 외에는 다른 부동산은 전혀 그렇진 않았어요. 그런 말이 어딨냐, 오히려 모르겠다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아서 일부 그냥 진짜 일부. 하지만 우리가 그건 좀 조심은 해야 되겠다. 그렇죠. 보이스피싱을 안 당한다고 해서 그렇죠. 그 모르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알고 있어야 대응을 할 수 있으니까 이건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그 요율이 있다. 이걸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아무튼 되게 며칠 이 기사를 올린 지 얼마 안 됐는데 이 클릭수가 되게 높더라고요. 그러니까 확실히 지역분들이 이 부동산 쪽이나 이런 거 경제 이런 문제에 되게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어땠어요? 좀 쓰고. 저는 재밌었죠. 그러니까 재밌었고 이게 눈으로 확인이 가능하고 이게 막 부동산과 경제가 정말 움직이고 있는 생물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네네네. 근데 조금 한편으로는 물론 제가 주택이 여기 저 수청동에 또 집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게 과연 정상적인가? 건강한가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따랐고 맞아요. 그렇게 되면 어떤 게 건강한 거고 어떻게 나아가는 방향인가 이거에 대한 좀 고민이 좀 있는데 이거를 같이 마련하고 대안을 좀 마련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아무튼 앞으로도 좀 계속 경제 문제는 지속적으로 취재를 해보면 좋을 것 같고 네네. 네, 그렇습니다. 네. 고생하셨어요. 근데 재밌었어요. 네. 네. 또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앞으로 계속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오늘의 그 이제 경제 뉴스 진단은 이렇게 하고 이제 취재를 하러 갈까요? 네. 취재 갑시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